자,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61회 무역교범 들어갑니다. 자, 요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무역법이 껄끄럽게 나왔어요. 최근에 트렌드이기도 하죠. 대무역법이 되게 디테일하게 단어 하나하나 만지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데. 자, 한번 보시면, 자, 1번.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 2, 3번은 뭐 그냥 컨트롤 C, V에서 출제가 된 거고요. 4번 보시면, 자, 임대 수출이란 임대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이 내용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가 틀렸죠. 이런 지금 요새 트렌드죠. 되게 디테일한 곳에서 단어 바꾸는 거.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뭐냐면 임대차랑 똑같은 얘기인데 임대차는 빌려주면 돈을 받는 거래요. 근데 사용대차는 빌려주고 어떤 사용권을 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뭐 어떤 대가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범위에는 사용대차를 포함시킵니다. 포함해서 관리를 해요. 우리 대무역법에서는. 그래서 사용대차를 포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4번 틀렸어요. 자, 2번. 통상의 진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번. 자, 산자부 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이런 것들 포함해서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책을 세우는 주기가 틀렸어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반기별로 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건데 이러면 산자부 장관 죽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1년. 매년이죠. 매년. 자, 2번. 전년도 수출 실적 또는 직전 세계 연도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틀린 게 없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직전 세계 연도의 세계 동그라미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는 전문무역 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세계연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자, 정답 2번. 요 100만 달러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른 회차에서는 자주 나왔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3번. 산자부 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두는 게 아니라요. 어디예요? 투자, 무역 투자 진흥공사. 즉 코트라에 둡니다. 코트라에. 시군구에 두면 너무 많이 해외 진출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시군구가 몇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코트라에 해외 진출 센터를 두고 예를 들어 뭐 베트남 센터, 뭐 하노이 센터, 뭐 도쿄 센터 이렇게 두는 것이죠. 네. 자, 사항. 산자부 장관은 종합무역 상사를 통한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무역 상사의 국내외 홍보, 전문무역 상사입니다. 전문무역 상사.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죠. 이런 부분들은. 이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어느 하나 쉽게 주지 않았어요. 정답 2번. 자, 3번. 얘는 좀 쉽게 줬죠. 수출입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목차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요거 자주 나오는 선지였죠. 네. 자, 2번.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고요. 이 변경 신고는 당초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어디예요? 산자부 장관이니까 얘한테 변경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하나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승인의 입법 어떤 배경과 승인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각각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4번은 주는 문제. 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죠. 정답 4번. 자, 4번. 맨날 나오는 문제죠. 맨날 나오는 문제. 얘는 좀 쉽게 풀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중개무역, 별표죠, 별표. 너무 맨날 나오는 거. 수출의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기준 FOB 기준이죠. FOB 기준에서, 즉 FOB 기준에서 수익 금액 CIF 가격을 공제한 가득에 그 두 개를 뺀 금액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했었고요. 자, 2번. 위탁 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항은행 입금액 전액을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위탁 가공할 때 뭐를 넘겨줘요? 원자재 수출 금액. 그리고 위탁 가공했으니까 가공임. 그건 내가 어떤 비용으로 떨구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매액의 개념에서 이 두 개를 뺀 순수 내가 팔아서 번 돈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출은 무역협회 장 등이 외국한은행 등을 통해 입금을 확인한 금액. 정확하게 맞죠. 얘도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자, 4번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수출 말 끝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아요. 정답은 3번.
자, 대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수입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정답부터 보시면 1번이에요, 1번. 자, 기본적으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기준 소유량을 정할 때는 딱 필요한 실제 수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옷을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량 개념이죠. 이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생산 공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생기는 이런 평균 손실량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제외해야 한다고 표현해서 틀린 게 되겠죠. 자, 좀 체크할 만한 부분이 자, 3번. 외화 획득을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 획득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기본적으로 2년 동그라미. 복습이죠. 그리고 4번. 외화 획득 의무의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웬만큼 이행 다 한 거죠. 그러니까 10% 언더라고 한다면 굳이 사후 관리까지 계속 괴롭히진 않아도 된다. 90% 이상 외화 획득 이행 의무 했으면은 어느 정도 좀 봐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자, 6번. 말이 엄청 길어요. 그죠?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 2, 3번은 컨트롤 CV에서 우리 책 교재에 있는 내용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이고 4번 보시면 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어때요? 착한 애들이죠. 이 착한 애들한테는 어느 정도 판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데 전부를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일부만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주기도 했었어요. 자, 산자부 장관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게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관련 업무에 전부를 맡겨버리면 자유가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길어 보여서 어려워 보이지만 정답은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4번.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면 난이도가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확 늘어나요. 어디서 틀렸는가를 계속 고민해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7번.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자,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등을 수출 또는 수출 신고한 경우에 수출허가에 관한 서류를 자, 수출허가 관련 서류 기본적으로 우리 전략물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몇 년이었어요? 5년이었죠. 5년. 자, 2번. 산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한 자에게 자, 제한 기간이 얼마였죠? 3년이었죠. 3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을 했었죠. 자, 전략물자 수출허가 유효기간 5년이에요? 아니죠. 1년이죠. 1년. 우리 공부할 때 전략물자 관련해서 유효기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정답은 4번이었고 긴급 수리용으로 하는 물품들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출허가, 상허가 면제한다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8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정답부터 보시면 2번입니다. 얘는 정말 맞추기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답이 어딨냐라고 이제 찾으셨을 텐데 자, 2번 보시면 자,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처럼 우리 자금력, 자본력이 딸리는 기업은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그 간격은 자, 3개월,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뭐 예를 들어서 100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내게끔 하게 하는 그런 간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서 좀 체크할 만한 부분은 자, 3번의 숫자 체크.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가중 경감할 수 있는데 2분의 1이다. 그 가중 경감 범위가 2분의 1이다 체크. 그리고 4번에 자, 산자부 장관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의 한도가 얼마요? 3억 원. 자, 숫자 체크. 이 정도 하시면 우리 8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겠고요. 자, 9번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번. 자, 산자부 장관이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수량은 기준 수량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준 수량까지는 좀 허용해주고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면 아무리 기준 수량 정해놨더라고 할지라도 그 기준 수량 미만으로 되게 이 수입 수량 제한을 타이트하게 조금만 들어오게끔 제한할 수 있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 무역위원회와 거리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맞죠? 해당 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조치 내용은 자, 최초 조치 내용보다 항상 완화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되게 신뢰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점점 조치를 하면 할수록 이 조치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수출입의 장벽을 세우는 거죠. WTO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자, 4번은 정답이고 3번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조치 시행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기본적으로 4년이었죠. 4년.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맞는 선지니까 읽어보시고 1번, 2번, 3번 다 괜찮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 자, 10번 산자부 장관의 수출입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잘못된 것은, 자, 얘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정답부터 보시면 2번입니다. 날짜 가지고 장난쳤죠. 자, 15일. 얘는 공부 안 하면 틀려버리는 거죠. 산자부 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은 때는 15일이 아니라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조정사건의 표시, 조정의 일시 이런 것들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때 하셨으면 되겠지만 아예 못 푸는, 공부 안 했으면 아예 못 푸는 그런 문제죠. 정답은 2번. 자, 3번의 7일 체크. 조정안 수락 여부 관련한 자,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락 여부의 통지 기간이 7일이다. 그래서 숫자 체크 한번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대무역법령에서 산자부 장관이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에 대한 어떤 가격, 수량, 품질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원래는 자율적으로 거래하기 냅둬야 돼요. 근데 지금 산자부 장관이 개입한다는 거죠. 왜 개입하냐면 교역상대의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거나 또는 불공정 무역이라던가, 자, B. 물품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C. 물품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거나, D.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B, C, D가 이 산자부 장관이 그 거래 조건이나 이런 조정을 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밑에 줄 교육 여건의 급변으로 교역 상대 국가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냐면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되는 사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꽤나 어려운 문제였었죠. 자, 12번. 자, 대무역법령상 구매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얘도 상당히 껄끄럽게 나왔어요. 1번도 상당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자에게 수출용 물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면세가 아니라, 사실 이 면세도 영세율이랑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도 많이 찍으셨을 텐데,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얘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고요. 매입세액 환급이라는 게 불가하고, 영세율은 매입세액 환급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건 사실 부가가치세법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세법과 관련된 또 대무역법과 관련된 무역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출제를 했어야 됐나라고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1번은 틀렸어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자, 2번.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한 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여기까지 맞죠? 국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내국, 영어로 하면 로컬, 즉 내국 신용장이라는 거죠. 외국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은 내국이란 글자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 첨부 서류의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자, 재발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재발급이 가능한 거 매우 중요했죠. 3번은 뭐 워낙 중요하게 다뤘으니까 맞으셨을 거라 보고 3번 정답이고, 4번.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자에게 수출용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는 한국무역협회장, 자,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수출 실적 증명 발급 기관이 됩니다. 4번 틀렸어요. 근데 3번이 워낙 자주 다룬 거니까 정답을 쉽게 고르셨을 수 있을 거다.
자, 이제 관세법으로 넘어갑니다. 관세법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 2, 3번은 법에서 긁어온 내용이고요. 4번 정답이에요.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해서 자, 결과 통지일까지 기간이 잘못됐죠. 7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30일. 그러니까 품목분류 HS 코드를 잡기가 어려울 때는 관세청한테 알려달라고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기간이 30일인데 7일로 나왔죠. 4번 틀렸고요. 자, 14번. 우리나라 관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자, 1번. 자, 우리나라의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사실 이거 자체가 이 뒤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법으로. 문제 자꾸 이런 걸 내서 약간은 오류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출제자의 의도는 내국 물품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외국 물품이죠. 그러니까 공해라고 한다면 자,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했다면 내국 물품이 맞지만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 물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할 수가 없어요. 영해법 때문에. 자, 일단 2번. 수출 신고가 된 물품은 외국 물품에 해당한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 신고만 됐으면 아직 내국 물품이에요. 1번 틀렸고 2번 틀렸죠. 3번. 자,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입항 전이건 나발이건 수입 신고가 수리만 됐다면 무조건 내국 물품입니다. 입항 전은 페이크예요. 시기에 상관없이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무조건 내국 물품이다. 자, 4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아직 수리 안 됐잖아요. 아직 수리 안 됐으면 여전히 외국 물품이죠. 3번이 정답이죠. 4번이 틀렸고 3번 정답. 자, 15번.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1번.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관세법 규정이 상충하면 내국세 말고 관세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은 맞아요. 근데 이 괄호가 틀렸습니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관세법상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는 그 뒤에 붙을 단어는 항상 포함입니다. 항상 포함. 이 괄호가 어느 문장에 들어가든 포함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죠?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는 항상 뒤에 포함이란 글자를 끌고 다니니 모양으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내용 말고 모양으로만 기억하셔도. 1번이 틀렸어요. 좋지는 않은 문제였고 자, 관세법상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4대 과세요건은 첫 번째 과세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이 과세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세 표준과 관세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두 개 곱하면 관세가 나오니까 그 관세를 내줄 납세의무자가 또 과세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정리해보면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표준, 관세율이 돼요. 과세 환율이 아니라 관세율이 되죠. 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입항 전 수입신고도 역시 그러합니다. 포함이에요. 포함.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워낙 자주 봤던 거죠.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자, 4번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며 맞죠? 수입물품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면 종가세라고 합니다. 가격이 종가세, 종가세라고 하죠. 종량세는 무게나 어떤 길이 이런 걸로 재는 거예요. 가격과는 상관없죠. 종량세는. 정답은 3번. 자, 17번. 우리나라의 관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 의무의 소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부가 취소된 때는 납부 의무 소멸되고요. 자, 2번 복습입니다. 5억 이상의 고액 징수권은 10년으로 증가합니다. 원칙적인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10년으로 증가하는 것 복습이었고요. 분할 납부 기간에는 소멸시효는 정지하게 되죠. 4번 환급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징수권과 마찬가지로 5년이었죠. 얘는 주는 문제. 4번 틀렸죠.
자, 18번. 잠정 가격 신고 및 확정 가격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정답부터 보시면 자, 1번. 거래 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 대략적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원유, 광석 이런 것들은 잠정 가격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주는 문제죠. 그죠? 모든 물품이 전부 다 잠정 가격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특정 물품만 가능합니다. 1번 틀렸죠. 자, 복습할 만한 부분은 자, 2번에 확정 가격, 잠정 가격 신고로 대충 신고해 놓고 언제까지 확정 가격 신고해야 돼요? 2년이죠, 2년. 2번에 2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정도 보시고 3, 4번은 읽어보십시오.